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를 기리는 국가 애도기간이 오는 5일까지 선포됐습니다. 강원도청 별관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고 도내 곳곳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추모 기간 동안 강원도 축제와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분향소 한편에 국화꽃들이 하나둘 쌓여갑니다. 대형 참사로 인한 충격이 컸던 만큼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은 한참 동안 분향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되게 많이 놀라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상황에서 좀만 침착했으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CPR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강원도청과 강릉시청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관으로 지정된 오는 5일까지 운영되고 누구나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강원도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강원도 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헬로윈 공연과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는 안내문을 게시했고 강원도는 헬로윈 행사를 비롯해 강원도 주간 행사와 축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각 학교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국가 애도 기간에는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축제나 이런 행사를 거의 대부분 연기나 취소해 나가고 있고요. 강원도는 애도 기간이 지나더라도 행사나 축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춘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등 5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건물 이곳저곳에 쌓인 물건들로 인해 진화와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시뻘건 불길이 벽면 전체를 뒤덮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춘천시 효자동의 4층 높이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입니다. 벽면 전체가 검게 그을렸고 외벽은 떨어져 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내부에 있던 20대 남성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빌라가 위치한 곳은 자취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이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 맞은편 빌라까지 불길이 번지지 않을까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무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창문을 통해 연기가 들어오자 황급히 몸만 피했습니다. 창문 딱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차 안에서 클락션 계속 울리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챙기고 바로 나왔어요. 불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차장에 보관 중인 냉장고 등 집기류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데다가 건물 증축을 위해 놓은 샌드위치 패널도 신속한 진화 작업을 가로막았습니다. 특히 빌라 내부 비상구 주변과 복도에 놓인 가구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현장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명 다수 피해가 우려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측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빠른 화재 진화와 인명구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와 횡성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둘러싼 해법을 찾기 위한 공동 용역이 최근 중단됐습니다. 원주시가 용역 막판에 내용 보강을 요구하면서 일시 중단한 건데요. 사실상 장양리 취수원을 대체할 수원 없이는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어서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이 비용을 분담해 공동 용역을 시작하면서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11월 용역 마무리를 한 달을 앞두고 원주시가 장양리 취수장이 아니면 대체 수원을 마련해달라는 용역 보강 요구를 한 겁니다. 최근 고시된 10년치 수도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보면 2040년까지 원주시의 물 수요량은 인구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하루 평균 15만 4천 톤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하루 약 12만 톤의 물을 쓰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횡성댐의 용수 공급 가능 용량은 하루 20만 톤으로 3만 톤가량인 횡성의 수요량을 합쳐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여전히 도시 발전과 비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취수원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반대 입장을 보인 원강수 시장의 당선으로 이런 기조가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생하기 전에 원주가 우선 살아야 됩니다. 원주가. 지금 원주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양 취수원을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전적으로 횡성댐 물에 의존해야 됩니다. 물 관리를 전담하는 환경부까지 두 지자체 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랜 기간 현안 해결에 공을 들였던 횡성군으로선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우리 용역을 통해서 대안이 나오면은 원주하고 윈윈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이 차 있었는데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횡성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 방안이 있는데도 원주시가 계속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요구로 용역 기간은 내년 초까지 3개월 연장됐지만 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주시의 기본 입장이 확고한 이상 용역을 통한 합의점 도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2기 중 1기가 완공돼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신규 발전소인 삼척 화력발전소도 내년부터 잇따라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전력 공급망 부족으로 100%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월 준공된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공사를 시작한 지 4년여 만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2호기도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2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 1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080메가와트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또 다른 민간 발전소인 삼척 화력발전소도 1, 2호기가 내년 10월과 2024년 4월에 잇따라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생산되는 전기를 수송할 송전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 신규 발전소를 100% 돌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송전 선로 추가 건설이 늦어질수록 강릉 안인과 삼척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전력 체계는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부터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한울 원전 신규 2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민간 화력발전소는 뒷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이 먼저 사용하고 남은 송전 가능 용량만큼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발전 시설을 놀리는 데 따른 매출 피해가 예상됩니다. 계획보다 실제 발전량이 모자라 발전기를 제대로 돌리지 못할 경우 전력 당국이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약 비발전 정상금 제도가 폐지된 것도 민간 발전소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외부 자금이 투자된 민간 발전소의 매출 피해가 커지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부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발전사와 전력 당국 간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 단에서 이제 그 사업이 앞으로 성사될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사업이 이제 운영이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송을 하게 되겠죠. 한편 한전이 추진하는 동해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은 각각 2025년 6월과 2026년 6월에 1, 2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동안 춘천시가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사흘 동안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최대 40% 할인 행사를 펼칠 예정이었던 강원 한우데이 행사를 비롯해 마음 화음 콘서트와 반려견 이동 놀이터를 취소했습니다.
11월 2일 우예주와 뉴욕 친구들 브런치 콘서트는 추모 행사로 대체하고 이번 주 토 일요일 72주년 춘천지구 전투 전승 행사는 축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와 읍면동 주민화합 한마음 큰 잔치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레고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며 개장 단계에서부터 채용 인원의 절대 다수가 초단기 비정규 노동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와 동절기 휴장에 따라 집단 해고 위기에 처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태백 기계공고가 한국항공고로 이름이 바뀝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경납고 등 학교시설 신축과 항공기자재를 완비해 4차 산업의 핵심인 항공 관련 우수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한국항공고 교명 변경 안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강원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 공포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지역 건설업체 가운데 춘천업체 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동환 춘천시장은 지역 금융기관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레고랜드 공사 관내 하도급 업체 피해 대책과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육 시장은 레고랜드 기반 조성 대금을 받지 못한 동부건설의 5개 하도급 업체 가운데 춘천업체 한 곳이 24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직간접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폐회식장이 곧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강릉과 평창 지역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사회단체들은 강릉 지역에는 IOC와 조직위원회에서 제시한 개폐회식장의 최소 기준이 8,000석 이상 후보 시설이 3곳이나 있다며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개폐회식 장소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평창군과 군의회는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계승을 위해 평창 돔 경기장에서 개폐회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폐회식장 후보지는 평창 돔 경기장과 강릉 아이스하키 센터 등 4곳이며 최근 현지 실사가 끝나 이번 달에 최종 장소가 결정됩니다. 춘천시가 봉이초등학교와 근화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이 구간에서는 평일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휴일에는 24시간 동안 제한 속도가 50km로 상향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억 3천만 원을 들여 가변속도 표지판과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3개월의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스포츠재단 설립을 두고 태백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체육대회 유치와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난 9월 생긴 양구군의 스포츠재단과 유사한 형태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 체육회는 도내 17개 시군 체육회 등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최근 강원도를 방문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체육회 업무를 침해하는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지자체에 대해 체육대회 유치와 참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3 승격을 위한 마지막 티켓을 두고 K4 리그 춘천 시민축구단과 평창 유나이티드가 승격 플레이오프를 펼칩니다. 춘천과 평창의 승격 플레이오프전은 오는 5일 오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리며 승리한 팀은 K3 최하위인 당진 시민축구단과 최종 승강 결정전에 나섭니다. 단판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 승강 결정전 출전권이 생기며 순위가 높은 춘천시민축구단은 평창과 비기기만 해도 승강 결정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가 진단이 가능하고 내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